주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목 추적 시간을 꾸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HLB,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 종목을 좀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신라젠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처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 중 하나죠. HLB 주가 상승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HLB 처음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이 회사는 선박 건조 회사입니다. 구명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 미국의 LSK 바이오파마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여러 자회사의 바이오 회사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겐 어느덧 바이오주로 인식이 된 거죠. 무튼 간에요. HLB는 지난 연말부터 꾸준하게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사이의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무려 150%의 상승을 기록했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시가총액 순위도 코스닥 20위권에서 어제 5위권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놀라운 상승률이었는데 HLB 그렇다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바로 아파티닙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LB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티닙 제품은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위암 등의 고형암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라고 하고요. 표적 항암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구용 알약입니다. 주사가 아니라 직접 먹기 때문에 섭취할 때도 조금 편리하다라는 강점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아파티닙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파티닙의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판권은 HLB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HLB가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는 LSK 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판권은요, 바로 중국의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판권은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광약품이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그 밖에 글로벌 세계 판권은 바로 HLB가 가지고 있는 게 되는데요. 이 HLB는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의 지분을 앞으로 더욱더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만 해도 LSK 바이오파마에 대한 지분 HLB는 한 50%였는데 지금은 60% 이상까지 올라와 있고요. LSK 바이오파마는 계속적으로 신약을 개발해 나가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HLB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로 HLB의 지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HLB의 주가가 올라온 것은 바로 아파티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야기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LSK 바이오파마로부터 이미 이 아파티닙의 판권을 사갔습니다. 아파티닙, 리보세라닙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국제 명명은 리보세라닙으로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대체적으로 아파티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아파티닙의 판권을 가져가서 2014년도에 중국의 위암 3차 치료제 판권까지 모두 다 판매까지 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했고요. 항서제약은 41조 원의 대형 제약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항서제약의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아파티닙인데요. 중국의 2017년도 매출은 3,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티닙만요. 그리고 2021년에는 이 매출이 6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먹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HLB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되겠는데요. 넘겨보시죠. 중국의 수만 명이 이미 아파티닙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암의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150여 개 임상이 추가로 중국에서 진행 중이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논문이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이 이미 먹고 있는데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몸이 다르겠느냐. 결국 글로벌 임상이 잘 통과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HLB 주가 탄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12개 국가에서 이미 95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LB 측에서는 글로벌 시판 허가 신청 계획을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현재 이 아파티닙은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임상이나 판매까지 갈 때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렇다면 빠르게 임상, 판매가 허가될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맥락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쟁약 아바스틴의 매출 8조 원. 만약에 판매를 잘 하게 된다면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라젠의 팩사백대와 스토리가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부재했다라는 거고요. 아파트닙 같은 경우는 토러스 투자증권의 의견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토러스 투자증권 한 곳에서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세 번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월 21일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한국에 등장했다라며 리포트로 처음 이 아파트닙을 소개했고요. 3월 26일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며 이때 당시에 이 HLB가 이 주가가 한 4만 원 수준이었는데 10만 6,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목표 주가에 잔뜩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던 찰나 어제 새롭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최고 주식은 분명 HLB가 될 것이다라며 목표 주가를 97%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19만 2천 원권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병용 연구원이 병용시장에서 월등할 것이다라며 이름으로 라임까지 살리는 재치를 드러냈어요. 고형암 암 시장과 그리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병용시장에서까지 시너지를 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제약 바이오 종목에는 주의할 점이 분명 도사리고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임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판권을 따내기까지는 임상 다 통과해서 이 판매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현재 임상 3상이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나 줄기찬 급등을 보였죠. 13거래 연속해서 올랐던 만큼 충분히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또 주의할 점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겠죠. 오늘의 종목 추적은 HLB로 꼽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이 종목 샅샅이 물고 뜯어볼 테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